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준비한 청년정책 마지막 순서입니다. 5번째로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보육정책, 그리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조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2019년 기준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게 된 경력 단절 여성이 17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중에 육아로 일을 그만두게 된 분이 이 중에서 38.2%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만 해도 32%였거든요. 정말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육아, 초등교육 기간까지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꿈, 열정,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바로 이 자료가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우리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 사회적으로 정말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법은 국가 차원에서 질 좋은 보육시설 공급, 그리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4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학부모들이 선호하고는 계시지만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 퇴근 시간이 7시, 8시인데 현재 돌봄 교실이 5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가지고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겠습니다. 정규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저녁 7시까지 취미활동, 휴식 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이라든지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미래 교육 혁명으로 가는 그런 계기와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맞벌이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또 교육 정책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정책 측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줌에 따라서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부 부처 간에 이 기능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정책 일원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돌봄 정책을 보면 여기 보시면 교육부 초등 돌봄 교육, 그리고 복지부 다 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방과 후 아카데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하면은 그건 교육기관이고 또 시설은 복지기관이다, 이런 또 인식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과 발상을 모두 바꿀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이것 자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수요자 위주의 마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마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들은 따르라,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걸 반대로 바꿔서 정말로 수요자인 국민 위주로 공급자인 정부가 자신들의 이런 체계를 바꾸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 일원화하는 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보육 국가시 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5년간, 그러니까 임기 내에 공공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을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에 32%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지금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2025년, 그러니까 다음 정부 3년차가 되면 50%까지 늘리는 거기까지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더 늘려서 2027년에 70%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5년 5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50개씩 그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매년 838개 이상을 확충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2027년 다음 정권 임기 말에 공공보육 이용률 70%, 국공립 어린이집 1845개 확충이 실현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출산 국가 책임제 실현 방안으로 정말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 4분 중에 3분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비용 찾아보니까 238만원, 서울은 373만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보니까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이 총 501개인데 그 중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2.4%인 12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한 곳은 휴업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 좋은 그리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출산 돌봄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시, 군, 구의 인구와 출산율을 감안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목표 자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씩 이렇게 목표로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가격은 반값인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그 다음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국가가 최고 80%까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4가지 공약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의 삶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수가 31,400건, 2010년에 비해서 1.5배가 증가했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2013년 7,237건에서 2019년에 9,8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스토킹 건수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세 가지는 반드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서 성범죄를 엄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행 강간죄를 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 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세계적인 기준하고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져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인 동의 의사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행, 협박, 위협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특히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해서 강력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스토킹 처벌법에 잠깐만요. 그 슬라이드가 하나 없구나. 말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겠습니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가 지난 3월에 통과가 됐죠. 22년간 이렇게 통과되지 않다가 통과가 돼서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반의사 불벌죄가 거기에 법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해자가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이 100m란 게 성인 남자 같으면 15초 만에 뛰어올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저처럼 마라톤 한 사람은 더 빨리 뛰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도저히 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1km 이상 접근 금지 방안이 저는 법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m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거리다.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디지털 성범죄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작년 초에 1월 19일 귀국하면서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권에서 그 전까지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인 N번방 문제, 결국은 지금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이런 결과까지도 왔습니다만, 이러한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을 접수한 피해자 수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지금 2배로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미리 그런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도 필요하지만 우선 국내에서 당장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더니 그거는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성착취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있다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의 출산, 보육, 초등학교 돌봄 정책, 그리고 아동과 청년 여성의 안전에 대한 제 정책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구상을 실현시킬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청년 여러분의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보육, 복지,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